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이 ITI즈, 디어유, 비트나인까지 해서 3개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요. 다 막 비슷한 시간대에 후다다다닥 발표가 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ITI즈와 디어유까지 같이 볼 거고요. 비트나인은 제가 기업 분석부터 수요 예측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찾아올게요. 자, 먼저 ITI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1601.14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1659곳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경쟁률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해요. 최근 진행된 IPO들 중에서는 엔캠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면요. 가격 미제시 포함 밴드 상단인 14,3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9.81%,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단을 초과해서 제시한 비율은 83.53% 기록했습니다. 네, 초과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하단 미만을 제시한 기관도 3개가 있었는데 신청 수량 기준 0.19%밖에 안 돼서요. 그냥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밴드 상단 초과 비율이 83%대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했으려나 했는데 다행히 상단인 14,300원에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254억 원 정도, 예상 시가총액은 약 855억 원 가량의 소형 종목이 되겠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44만 4,250주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하고요. 상장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신청 수량 기준 9.11%. 경쟁률이나 분포표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6개월 신청 수량이 하나도 없었고요. 1개월과 3개월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차백신, 아이패밀리, 리파인 이런 친구들보다는 당연히 높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의미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실리콘투보다 조금 높고요. 아스플로, 피코그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나 분포표보다는 사실 질적인 측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게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주식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일정 기간 동안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까지 배정을 받기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ITI즈의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쏘쏘다,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주식수 보시면 비율로 23.78%, 금액으로 계산하면 203억 원밖에 안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없어서 이 회사의 공모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유통 물량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석 내용은 화면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거나 위에 나오는 제 이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체크할게요. 신한금융투자 총 44만 4,250주고요. 균등은 22만 2,125주가 됩니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균등이라도 다 참여를 해서 10만 건 정도가 유입된다고 잡으면요.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균등은. 네, 청약 한도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2억 2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온라인 청약 시에 무료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에 한해서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디어유의 결과를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플랫폼과 메타버스 이 두 키워드를 내세워서 기관의 평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지 않나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메타버스, K-팝, SM, JYP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었어요. 볼게요.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어요. 2001.11대 1을 기록했고요. 기관도 1763곳이나 참여를 했고요. 특히
해외 기관도 310개나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K-팝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해외 기관들도 꽤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진행된 IPO 중에 아스플로, 지아이텍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00대 1을 넘긴 것도 딱 3개 종목이네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도 굉장한데요. 가격 미제시 포함 밴드 상단인 24,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9.94%였고요. 상단 초과 비율도 93.31%나 됐어요. 그리고 특히 26,000원 이상을 적어낸 기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신청 수량 기준 92.88%나 됐습니다.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8.33% 초과한 26,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네, 공모가 상단이면 조금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상단을 심지어 넘겼습니다. 요즘에 엔터 쪽에 대한 고평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메타버스까지 더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래서 상장인의 의무 인수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총 상장 예정 주식수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공모가 26,000원 기준 총 공모 규모는 약 858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결국 5천억 원을 넘기게 됐네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82만 5천 주고요. 상장은 11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고요. ITIG는 11월 11일, 디어유는 11월 10일. 지금까지 예정은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시면요. 신청 수량 기준 37.46%나 되더라고요. 1개월과 3개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6개월 신청한 수량도 9.6% 정도 있었고요. 네,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2차 전지 섹터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장을 해서 따상을 기록했던 맥스트 기억나시죠? 이 맥스트의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이 39.13%였어요. 네, 디어유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준 겁니다. 네,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보시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디어유하고 거래 실적이 있던 해외 기관들은 신청 수량 기준 9.7% 확약을 신청했고, 거래 실적이 없었던 해외 기관들은 17.33% 참여했습니다.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약 신청이 있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통 가능 주식 수는요. 비율로 25.72%, 비율은 낮은데 공모 규모가 꽤 있다 보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1,347억 원,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해요. 기존 주주 비율 11.8%도 존재하고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한투가 잘 잡아준다면 여기서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종합적인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석 내용은 제 영상 참고하시거나 요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가 이렇다면요. 디어유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기 때문에 계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균등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청약 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다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해서 4개 종목의 청약 일정이 겹쳐 있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머리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4개 종목 다 균등은 무리 없이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수수료는 따져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죠. 아무튼 근데 비례 선택이 문제죠. 자금이 한정적이라면요. 4개 종목 중에 매우 뛰어난 종목이 하나 있다면 그 종목에 좀 비례를 몰빵, 나머지는 균등만 하는 전략도 있겠고요. 아니면 ITIG는 지오엘리먼트하고 상장일이 겹치고요. 디어유는 비트나인과 상장일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상장 일자별로 비례 자금을 배분한 다음에 ITIG와 지오엘리먼트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더 매력적인 종목의 비례, 나머지는 균등만 청약을 하고, 디어유와 비트나인을 비교해서 더 좋은 종목의 비례, 나머지는 균등만 청약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자금 배분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의 상장일 성과가 가장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피트나인과 지오 엘리먼트까지 수요 예측 결과를 다 확인을 하고요. 객관적인 조건들 비교해서 전략을 최종적으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나 집계되는 청약 건수 참고해서 또 당일에 결정을 해야겠죠. 우선 ITIG와 디어유를 비교한다면 디어유의 압승입니다. 비트나인의 결과는 제가 기업 분석 플러스 수요 예측까지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자료 들고 오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